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이렇게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교차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교차점에서의 x값을 대충 k라고 하고 전체 구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처럼 S1이 S2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도 이 두 영역의 넓이가 S로 같다, 넓이가 같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 내가 궁금한 거는 fx에서 gx를 뺀 것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적분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얘만 알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 녀석은 알파부터 k까지 적분한 것과 k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의 합이죠. 그런데 알파부터 k까지 적분하면은 절대값은 s가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 이 구간은 보면은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x-gx를 적분한 것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값은 s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k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것은 정적분 값이 절대값은 s가 나오면서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따라서 fx-g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s 더하기 s가 되어서 전체 정적분 값은 그냥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 넓이도 3, 여기 넓이도 3. 그러면은 그냥 f-g 전체를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것은 그냥 얼마다? 그냥 넓이가 0이다. 이렇게. 지금부터는 기본 상식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멈추시고 이 그래프 상황을 문제를 모두 읽어보고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적분 구간의 왼쪽 값을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마이너스 1인지는 이 정도는 익힘책 19번 문제를 풀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스스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k를 전체 적분한 것이 그냥 깔끔하게 0이 된다라는 제일 중요한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얘만 알면은 다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왜냐면은 fx는 이렇게 식이 깔끔하게 나와 있지. a나 k 같은 미지수가 섞여 있지 않고 fx의 식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fx 자리에 식을 대입을 하면은 사실 이 적분식에서의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하면 그냥 간단한 k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단순 계산이니까 하시면 k 값이 그냥 4분의 17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구름 표시한 쟤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정적분 문제인데 우리 대단원이나 중단원 문제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한 문제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습을 잘하고 넘어왔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fx와 gx는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때 대칭축을 그려서 대칭이 되게끔 그려야 됩니다. y = x라는 대칭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루트 x-3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12가 한 이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무리함수가 이렇게 대칭축과 두 점이나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무리함수랑 대칭축이랑 만나는지 이 식을 세워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 x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다 이항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리함수랑 대칭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3부터 12까지 fx를 정적분한 거. 자, 저거는 하나의 넓이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파란색으로 영역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가 대충 이쯤 있으면은 3부터 12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부터 12까지 인테그랄 fx dx라고 좀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로 0에서 3까지 역함수를 적분한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gx, 즉 fx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이 fx를 대칭축에 대해서 획가닥 뒤집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싶으면은 점을 먼저 대칭시키면은 편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가 3,0이니까 대칭을 시키면은 역함수는 0,3을 지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12,3이거든요.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12,3이기 때문에 이제 대칭을 시키면은 12,3은 어디로? 3,12로 갑니다. 3,12는 한 이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역함수는 이 두 점을 지나면서 fx를 y =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모양인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y = gx이고 나는 gx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야 되니까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한 넓이. 이 넓이가 문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 정적분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파란색과 녹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이까지 그림을 그리고 봐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역함수 정적분 문제 다른 거 하나 풀었었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이 두 개의 영역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를 어떻게 y = x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었더라. 그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쌤이 지금 이 파스텔 톤의 색깔로 표시한 이 두 개의 도형이 정확히 합동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3부터 12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한 건데, 즉 녹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의 넓이의 합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은 그냥 뭐랑 같다? 빨간색과 같다. 그래서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을 대신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제 빨간색은 이렇게 생겼고 녹색하고 정확히 아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빨간색과 녹색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죠. 그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보니까 3이라고 나와 있고 사실은 세로 길이도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세로 길이도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12 곱하기 3 해서 36이 되고요. 계산은 매우 간단한데 그냥 제일 핵심 아이디어가 뭐겠어요? 이 영역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배치시키는 거. 그게 제일 핵심이 되겠죠.